참고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동소유요. 강의 노트요. 106페이지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올해 이제 공동소유는 문제 자체가 아주 간단한 것이에요. 이제 공동소유를 하는 형태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가 있냐? 공유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합유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총유라고 하는 것이.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재산을 어떻게 소유하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공유는 로마법상 개인주의가 있거든요. 합유는 단체성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총유도 단체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차이가 뭐냐면, 합유는 단체성이 중간쯤이에요. 그런데 총유는 단체성이 아주 강해요. 이게 총유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여기 교회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종중하고요. 종중. 그 다음에 재건축 조합 이런 것들. 이런 경우는 재산의 소유를 총유로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는 보면요. 여기 한번 봐봐요. 이번에 보면 뭐 어느 목사 한 사람이 뭐 문 대통령 뭐 하야해라 이런 말 하잖아요. 이런 목사가 그런 말을 할 놈이 아니죠. 그것은 내가 봤을 때는요. 저도 교회 다니지만 걔는 목사가 아니죠. 왜냐면 우리가 목사로 간다는 것은 뭐를 해야 되죠? 사람을 구원을 한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간단하게. 근데요, 빨갱이도 구원하고 다 구원의 대상이잖아요. 근데 빨갱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한다? 그것은 목사라고 하는 놈의 기본적인 자질이 안 된 거예요. 아니, 문제는 뭘 하고 하는 건 자유죠. 근데 그 목사라고 하는 놈이 그런 것을 하는 것은 걔는 또라이죠. 또라이.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그런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아주 문제죠. 우리가 교회의 재산의 형태는 뭐냐면 총유예요. 총유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총유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몫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놈은 그건 자기 거라고, 교회가 자기 거고, 자기가 성도가 있고, 자기가 어떤 단체의 어떤 수장이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뭔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건 정말 잘못된 것이죠. 알겠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지분이 없어요. 자기의 몫이 없다고요. 한 개인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정관이나 뭐에 의해서 규약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정관이나 규약이 없다? 그럼 뭐냐? 사원총회라고 해가지고 교회 같은 것은 교인총회, 그 다음에 조합은 조합원총회, 종중은 종중총회로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총회 결의도 없잖아요. 총회 결의도 없이 교회 재산을 처분하죠. 그러면 그것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거. 무효. 알죠? 무효.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교회라든가 특히 뭐 종중도 보면 종장 같은 사람들이 교회 재산을 자주유지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요. 특히 뭐 재건축 조합이나 이런 데 보면 조합장의 비리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널리 알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예를 들어서 재건축 조합이 조합장을 한다. 그러면 아파트가 한두 채는 생기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건 정말 잘못된 거잖아요. 그것은요. 알겠죠? 그런데 아무튼 그런 일이 너무나 많다 이 말이죠. 합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합유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조합은 이건 아니에요. 농협협동조합 이건 아니에요. 이 조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투자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중개사 있죠? 중개사 사무소도 만약에 세 사람이 같이 공동으로 투자해서 한다. 그러면 거기서 공동으로 하는 거잖아요. 사업을 하는 거죠? 그것도 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학원을 세 사람이 운영한다? 그럼 이걸 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요, 선생님들이 우리 조합 형태로 해가지고 한번 운영해 봅시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말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투자해서 하나의 사업을 운영해 나가는 거죠. 그걸 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농협협동조합 그것은 완전히 개인, 그것은 하나의 법인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요, 여러분 여자도 보면 계모임 있죠? 이 계모임 중에서도 낙찰계가 있고 순번계가 있잖아요. 순번계를 뭐란다? 이것을 조합의 형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봐봐요. 먼저 돈을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낸다. 그럼 12명이 한다. 그럼 1년에 한 번씩 돌아간다. 그럼 먼저 개돈을 타는 사람 어때요? 이자를 많이 받아가 적게 받아가죠? 맨 마지막에 가는 사람은요, 좀 더 원금보다는 좀 더 많이 받아가죠. 그 위험성이 더 커지는 거죠. 가면 갈수록. 왜? 처음에 타는 사람 탔으니까 자기는 아무 손해가 없잖아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못 받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이자율이 어떻게 해야 돼? 높아져야 되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그것을 합유라. 그래서 그런 재산을 어떤 형태로 하냐? 합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요, 개인이 있죠? 여러분 상속재산이요? 상속재산이라든가, 그렇다면 여러 사람들 그냥 갑하고 우리 공동으로 집을 샀다.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땅을 샀다. 아무 생각 없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와. 사법시효에 나온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갑과 을이 땅을 샀다. 공유. 아무 말 없으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공장을 경영하기 위해서 땅을 샀다. 그러면 합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조상의 묘를 쓰기 위해서 땅을 샀다. 갑하고 을이. 그럼 총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땅을 사는 형태는 다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그것을 어떻게 샀느냐? 그것을 그냥 만약에 두 사람이 투자의 목적으로 샀다. 공동소유 중에서 공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종중의 묘소를 쓰기 위해서 땅을 샀다. 총유. 그렇지 않고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샀다. 예를 들어서 뭐 공장을 짓기 위해서 그러면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땅을 샀다. 그럼 뭐란다? 합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공유가 뭐고 총유가 뭐고 합유가 뭐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요, 이렇게 공유의 경우는 뭐가 있냐? 자기 몫이 있어. 그걸 지분이라고 하고요. 합유도 뭐가 있다? 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두 가지의 특징이 뭐냐? 하나는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는 나는 나, 너는 너라는 거죠. 여기는요, 단체성이 있어요. 자기 멋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 한다? 지분, 뭐가 있다? 처분의 자유가 있다. 만약에요, 지분 처분을 금지하죠? 금지하는 특약이 있으면 이 특약은 무조건 무효가 되니까 내 멋대로 지분을 처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분 처분은 무조건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단체성이 있죠. 그러니까 처분 못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처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원에 뭐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보면 부동산을 공동으로 같이 공동으로 경영하다가 부동산 공동으로 경영하지 마. 항상 말이 생겨. 왜? 잘 되면 이게 다 돈이 내 건데 이 생각이 있어. 그래 뛰쳐나가 한 명이. 그럼 안 되면요, 여기서 빨리 빠지고 싶어. 한 사람이 더 뺀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이게 조그만 것도 조그만 것 같지만 부동산이 여러분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통 부동산 하다 보면 다 어떻게 돼요? 간이가세로 다 일반 과세로 다 바뀌죠. 일반 과세로 바뀐다는 것은 적어도 1년에요 연소득이 얼마 정도 된다? 몇천 이상이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득이 있으면 그런데 둘이 하면 둘이 나눠 갖게 되죠. 둘이 나눠 갖지 않으면 내가 연봉 1억이 넘는다는 거잖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둘이 째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그런데 무조건 자기 멋대로 나간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여기서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냐면 공유물 분할 청구권. 여기서 뭐가 있다?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 있죠. 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 있어요? 분할이 있죠. 이 분할이 있죠. 이것을 뭐란다? 우리는 형성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공유물 분할은 5년의 범위하면서 분할 금지 특약을 할 수 있어요. 분할 금지 특약을 하고 등기를 해. 그러면 5년 동안은 분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갱신하면 몇 년 안에서 5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해요. 그런데 연장이 가능하지 않는 것이 있죠. 그게 바로 뭐다? 부동산 환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동산 환매는 연장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알겠죠? 그런데 여기는 합의물은요, 당연히 분할을 청구할 수 없죠. 단체니까. 이런 계모임하다가 중간에 깹시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만약에 뭐가 되면 해산이 되면 그때는 뭐를 할 수 있다? 분할할 수 있다. 해산됐단 말이 뭐죠? 계모임이 깨졌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이때는 가능하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 봐봐. 이렇게 총유의 경우는, 총유는 가장 대표적인 게 교회예요. 요즘 교회 목사들이 아주 개판이니까 그렇지. 원래 교회는 개판이잖아요. 알겠죠? 목사 놈들이 개판이니까 그러지. 여기 보면 교회 이렇게 있잖아요. 이 교회가 분열이 인정되느냐? 분열. 교회의 분열은 인정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교인들이 이렇게 100명이 있다가요, 100명 중에서 30명이 뛰쳐나가고 70명이 남았다 이 말이죠. 뛰쳐나가는 사람은요, 끝이에요. 아웃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교회 재산은요, 이걸 잔존교인이라고 하는데, 이 잔존교인들의 총유예요. 잔존교인들의 총유. 알겠죠?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 우리 이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요, 또 뭘 할 수 있냐? 교단을 변경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교단을 변경한다? 교단을 탈퇴한다. 여러분, 이거 달라. 교인들이 탈퇴한다. 교인들이 빠져나가는 거다고. 교단을 변경한다는 말이 뭐냐? 교회는 그대로 있는데, 이 교단이 뭐냐? 지금 우리가 순복음이란 말이죠. 이 순복음 교단이 뭐로 바뀐다? 장로 교단으로 바뀌겠다 이 말이죠. 순복음 교단에서 탈퇴하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전체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뭐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야 돼요. 3분의 2. 알겠죠? 교인들의.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탈퇴가 가능하다. 이런 말이죠. 무엇인지 알겠죠? 이것은 이제 우리는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총유에서 우리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총유는 자기 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총유의 경우는 뭐를 한다? 여기서요, 우리가 여기 총유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권리를 취득함으로써, 취득하고, 참 어려운 말이야. 취득하고 상실함으로써 상실을 해요. 자, 무슨 말이죠? 여기요. 어떤 사람이요, 우리 교회에 들어왔죠. 그럼 그 사람은 우리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우리 교회 교인이에요. 우리 교회를 그만두죠. 그러면 교회를 그만두면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취득함으로써 취득하고
상실함으로써 상실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총유다 이렇게 하고, 합유에서 중요한 것은 합유는 뭐가 안 된다? 상속이 원칙은 안 돼. 원칙은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봐봐요. 엄마들 계모임이에요. 엄마가 사망했다 해서 딸내미가 가서 엄마를 상속해서 계모임 따라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알겠죠? 상속 안 되죠. 그런데요, 사업을 봐봐. 사업체요. 아버지가요, 공동으로 사업하다가 뭐죠? 사망했다 할지라도 그 사업이 계속적으로 번창하고 이어가면은 아들내미가 대신 아버지를 상속해서 경영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원칙이 안 된다는 거죠.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가능하다는 거죠. 상속이 원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험에 이것은 가끔 잘 나온다. 그 다음에 합의도 뭐를 해야 된다? 합유라는 취지를 등기를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공유 있죠? 이 공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갑의 지분이 3분의 1이고 을의 지분이 3분의 1이고 병의 지분이 3분의 1이죠. 각각 3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일물 일권주의란 말이죠. 그럼 말을 잘 봐봐.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가 있다 이 말이죠. 일물 일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런데 보면 여기는 마치 몇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여? 세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의 지분을 다 더하란 말이죠. 다 더해. 더하고 더해봐. 항상 지분을 더하면 얼마가 되는 것이다? 1이 되죠. 이것을 우리는 한 개의 소유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지분을 다 더하면 한 개가 되죠. 이 한 개의 소유권의 불량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것은 양으로 나눌 분자, 나눴다 이 말이죠. 이 불량적 일부분이죠. 일부분이 얼마다? 3분의 1이라는 거죠. 이것을 뭐라 한다? 지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요,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일물 일권주의에 위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두 번째, 지분에는 뭘 할 수 있느냐? 저당을 설정할 수 있어요. 왜요? 지분은 뭘 하죠? 등기를 하죠.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 두 가지가 지분에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것은 소유권 한 개인데 이걸 다 더하면, 그래서 판례가 뭐라고 얘기했냐? 지분을 다 더했더니 1이 넘어. 그러면 그것은 무효라고 그랬어, 등기가.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지분이란 건 뭐냐? 지분은 먼저 공유에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등기한다? 지분에 등기를 해요. 지분에 등기가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요, 부동산하고 동산하고 다른데요. 부동산의 경우는 지분 등기를 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등기법에서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 지분은 등기하도록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갑하고 을하고 병이 세 사람이 공유로 지분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등기를 신청하잖아요. 그럼 등기 신청 접수에 지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등기 자체를 접수를 안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분으로 되어 있으면 먼저 뭐를 해야 돼? 반드시 지분의 비율을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어. 그래야지만 그걸 등기를 받아준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받아줘 안 받아줘? 안 받아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공유의 경우 등기관이 똘끼가 있지 않는 한 공유의 경우는 지분을 등기하지 않는다 이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지분을 잘 모르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사실은 동산에 해당하죠. 동산은 우리가 눈에 보여 안 보여? 지분이 등기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없으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노트북을 둘이 같이 샀다면 친구끼리, 이런 거 친구끼리 보면 비싼 것들요, 화장품 같은 거 무슨 예를 들어서 마사지 하는 기계라든가 비싸면은 둘이 같이 살 수 있잖아요. 둘이 사면은 어때요? 지분이죠. 근데 이 지분이 그 화장품 용기예요? 나타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본다? 아무 말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말이죠. 입증이 가능하면 관계없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만약에 돈을 10만 원을 입금했고요, 한 사람은 5만 원을 입금했다. 그러면 2대 1이잖아요. 그렇게 입금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균등한 것으로 본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무슨 등기? 공유의 등기와 무슨 등기가 있다? 지분의 등기가 있고, 이것이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뭘 한다? 추정한다 이런 말이죠. 자, 됐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실제 지분하고요, 실제 지분하고 그 다음에 등기부상 지분이 다를 때가 있어요. 실제 지분하고 등기상 지분하고요. 그러면 실제 지분은요, 갑의 지분은 3분의 2고요 을의 지분은 3분의 1이에요 등기상 지분은요, 갑의 지분은 3분의 1이고요 을의 지분이 3분의 2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럴 수 있잖아요. 등기가 잘못돼가지고. 그랬을 때는 갑하고 을하고 공유자 간에는 실제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3자는요, 항상 우리가 제3자는 누군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러니까 등기부만 쳐다보겠죠? 등기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요, 여기서요, 우리가요, 말을 봐봐. 공유물을 분할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공유물을 분할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공유물을 분할한다. 그 말은 누구하고 누구하고 하는 거죠? 갑을 병이에요? 갑하고 을하고 해요? 그러니까 갑하고 그러니까 공유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공유물 분할을 할 때는 어디로 간다? 실제 지분으로 하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요,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해가지고, 지분의 탄력성이요. 이 지분의 탄력성은 뭐냐면, 갑의 지분이 3분의 1, 을의 지분 3분의 1, 병의 지분 3분의 1이란 말이죠. 그럼 각각의 지분이 얼마씩이죠? 3분의 1씩인데요. 병이 사망한 거예요. 병이 사망했는데, 누가 없다? 상속인이 없는 거예요. 상속인이 없어요. 사망했는데. 또 한 가지요. 병이요. 지분을 포기를 해요. 지분을 포기. 그러면 이 갑의 지분은 어떻게 된다? 갑의 지분은 누구한테 가요? 갑의 병의 지분은 갑하고 을한테 가는 거예요. 그럼 갑하고 을한테 가면 갑이 얼마가 돼? 2분의 1. 을이 얼마가 돼? 2분의 1. 또 을이 사망했는데 을이 또 상속이 없어. 그러면요, 갑이요. 단독 상속한 거예요. 그런데 갑이 사망했는데 재수없게 또 상속이 없어. 그러면 그때는 어디로 가요? 완전한 일이죠. 일이 돼가지고 상속이 없은 건 국가로 가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까? 당연히 있죠. 왜냐면 우리가요, 오래전에 땅을 같이 샀는데, 오래전에요, 땅을 샀는데 이 사람들이 이사가 오래 해가지고 죽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요, 뭐죠, 주민등록도 말소되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못 찾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요, 뭐냐면 지분의 탄력성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지분에 따라가지고, 우리는 지분에 따라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거예요. 만약에 세 사람이요, 회사를 경영한다, 수익이 3억이 나왔다, 1억씩 가져가는 것이고, 비용이 3천이 나왔다, 1,000만 원씩 부담하는 거죠. 알겠죠? 지분의 비율로. 그런데 이 사람의 의무를, 한 사람의 의무를 1년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한다? 그 사람의 지분을 말 수 있다. 매수해버릴 수 있죠? 이것을 지분 매수 청구권이다. 이렇게. 청구권 앞에 무슨 말 있죠? 매수. 이것을 뭐라고 한다? 형성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형성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지분 매수 청구, 이것을 공유 지분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요, 지분에 관한 것들이다. 그 다음에 지분은 뭐 할 수 있다? 자기 멋대로 처분할 수 있다. 지분은 뭐 할 수 있다? 지분은 저당을 잡을 수 있다. 지분이라는 것은 일물 일권주의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이. 그 다음에는 이제 공유물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정리해. 여러분, 이 책 가지고 계시죠? 자, 이거 54페이지. 54페이지 보세요. 자, 54페이지 봤어요? 자, 지금부터 봐. 공유란 하나의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소인의 소유로 된 것을 말한다. 공유는 일물 일권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다가 옆에다가 지분에는 저당권 설정. 지분의 저당권 설정. 이렇게. 지분에는 뭐 할 수 있다?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2번요. 사법시험에 나온 지문이에요. 형제가 아닌 두 사람이 각각 3천만 원씩 투자해서 구입했다. 뭐 때문에 뭐 한다 어렵죠. 사업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또 뭐죠? 종중 땅으로 쓴다. 그런 말이 있어 없어? 없죠? 없으면 무조건 뭐가 되는 것이다? 공유라고 해요. 공유. 없으면 무조건 뭐라고 한다? 공유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죠. 한번 볼까요, 여러분요? 57페이지 한번 봐봐. 57페이지. 57페이지. 57페이지 봤어요? 거기 보면 맨 위에 합의어 1번 봐봐. 합의어 1번. 갑하고라고 두 사람이 건축업을 뭐 한다? 동업. 거기 줄거. 건축업을 동업 그러면 이건 뭐다? 합의라니까. 똑같이 땅을 샀는데 동업하려고 땅을 샀다잖아요. 그럼 합의라니까. 밑에 7번 봐봐. 7번에 1번 봐봐. 칠형제가 종산을 구입하며 부모 묘소 줄거. 부모 묘소 줄거 봐. 부모 묘소 줄거죠. 삼형제가 돈을 모아서 임야를 매셨죠. 그러면 묘를 설치한다는 것은 뭐다? 총유다. 총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 적당히 감이 있으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딱 보면 저기 총유네 재산이. 그러니까 교회 재산은 자기 멋대로 못 한다는 거죠. 뭐가 없으니까. 자기 몫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끔 보면 목사들이요. 교회 재산인데 임시방편적으로 내 이름으로 등기했을 뿐이다. 그거는요, 사기꾼 놈이죠.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임시방편이 뭐 필요 없어. 개인 이름으로 뭐 하면 안 돼. 등기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누구 이름으로 해야 된다? 그건 교회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자기 몫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총유는 개인 이름으로 등기하거나 개인 이름으로 소송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무조건 우리나라 사람들 어떤 것이 있냐면, 저 사람은 뭐 어때요?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알겠죠? 참 그건 문제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와요. 공동소유요.
공동소유의 2번 보세요. 3번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전 상속은 공이에요. 자, 그럼 4번요. 건물 공유자 중 일부만이 당의 건물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공유명의자 전원이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죠. 이건 봐봐.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이런 걸 알아야 돼. 여기 봐봐. 여기 땅이 있죠. 땅이 있죠. 땅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건물이 이렇게 있죠. 땅이 갑이고요. 그 다음에 건물은요, 갑하고 여기 을하고 이렇게 병이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세 사람이요. 여기는 A라고 할까? 이렇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한다? 건물 소유자. 뭐라고요? 건물 소유자를 뭐다? 대지 점유자다 이 말. 대지 점유자. 건물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하는 자다 이 말이죠. 됐죠? 여기 건물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한단 말은 만약에 이 건물이 갑하고 을하고 병이 공유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아까 말했죠. 지분은 각자가 뭐로 인정한다? 소유자로 인정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갑이 소유자고 을도 소유자고 병도 소유자다 이 말이죠. 단지 소유권은 몇 개다? 한 개일 뿐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셋 중에서 한 사람이 뭐 한다? 이 건물을 지금 점유하고 있어. 한 사람이 점유하고 있어도 이 건물은 원래 갑하고 을하고 병이 뭔가 되다 공동 소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기에서 잠을 살고 있고 두 사람은 살지 않는다 이 말이죠. 우리가 보면 건물을 점유하는 사람이 땅을 점유한다 이게 아니고 건물의 소유자가 땅을 점유한다 이 말이죠. 그럼 소유자는 몇 명이다? 세 사람이죠. 그러니까 세 사람이 점유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갑을병 중에서 한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대지도 한 사람이 점유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알겠죠? 항상 머릿속에 뭐를 해야 돼요? 건물 소유자가 대지를 뭐한다? 점유한다 이 말이죠. 건물 소유자가 대지를 뭐한다? 점유한다 이렇게. 그래서 건물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를 해. 그럼 지금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한 사람이 점유해도 다 점유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자, 2번 공유 지분을 봐봐요. 1번 공유물에 대해서 뭐가 없으면 등기가 없으면 등기가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보죠.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큰 의미는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다음에 니은요 지분을 양수받았어. 그러면 봐봐요. 여기 보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이 지분을 A한테 팔았어. 우리가 지분은 반드시 뭐하도록 돼 있어? 등기하도록 돼 있죠. 그러면 지분을 내가 샀잖아요. 갑의 지분을 내가 샀죠. 그럼 내가 지분을 샀다고 해서 내가 지분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돼. 등기를 하지 않으면 대항하지 못한다. 자, 이것은요 공유물 분할. 봐봐 여기 우리가 실제 지분하고 등기부상 지분이 다르다 이 말이죠. 공유물 분할은 뭐로 기준한다? 실제 지분을 기준으로 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 등기부상 지분이 기준으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 제3자 출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등기부 제3자. 그런데 원래의 공유자들 사이 원래 뭐로 분할한다? 실제 지분으로 분할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니을은요 재밌는 말이죠. 복수의 권리자가 여러 사람이요 가등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본등기를 싶어. 봐봐 여기요 이 세 사람이요 이 땅을 샀어. 이 땅을요 갑하고 을하고 병이 각각 3분의 1씩 산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지금 당장 등기를 못하니까 아직 잔금은 안 줬단 말이죠. 세 사람이 이 땅을 3억 주고 사기로 했는데 각각 1억씩 투자해서 계약을 했는데 아직 잔금은 안 치렀으니까 등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단 가등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가등기하고 나서 나중에 본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등기를 했는데 나중에 잔금을 다 치렀어. 잔금을 다 치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각자 이제 본등기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 갑이랑 병이라고 한 사람이 자기 지분 3분의 1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본등기를 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아까 우리 뭐라 했어? 공유는 반드시 뭐를 해야 돼? 지분만큼 뭐를 해야 돼? 본등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세 사람이 같이 공동으로 매수해서 가등기를 했다 할지라도 다른 두 사람은 아직 본등기를 하기 싫단 말이죠. 그러든지 말든지 병은 독자적으로 본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다? 공유는 반드시 뭐 하도록 되어 있다?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이번요 지분 처분의 자유죠.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줄고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다음에요 맨 끝에 공유지분 처분 동그라미 동의 없이 처분이죠. 이 말은 뭐다?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각자 처분이다. 각자가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이러면 각자 처분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니은은요, 지분 처분 금지 특약이죠. 무슨 말이죠? 지분을 처분하지 말자 이 말이죠. 지분 처분 금지 특약은 효력이 있다겠어 없다겠어? 없단 말이죠. 없어. 그래서 지분 처분 금지 특약에 위반하여 지분을 처분하죠.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왜요? 지분 처분 금지 특약, 거기 특약 동그라미, 이 특약은 무효거든요. 무효. 이것은 무효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위반해서 처분했다 할지라도 처분행위는 유효다 이 말이죠. 이게 말이 조심해야 돼. 지분 처분 금지 특약은 무효예요. 무효니까 이 지분 처분 금지 특약에 위반해서 내가 그걸 처분했단 말이죠. 내가 지분을, 그 지분을 처분한 그 자체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 말이죠. 유효이다. 자, 뒤에서는요, 공유자 간의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 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자의 특정 승계인에 대해서 당연히 뭐가 된다? 승계된다. 한번 보시면 되고, 3번은요,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 상속인 없이 사망한다. 아까 말했죠. 지분의 탄력성 봐봐.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은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비율로 뭘 한다? 귀속한다. 자, 3번은요, 공유물에 대한 비용 부담이죠. 1번, 공유자는 지분 비율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데 2번이 중요하죠. 몇 년 이상? 1년 동그라미 1년 이상 의무 이행을 지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럼 그 사람의 지분을 내가 사버릴 수 있어. 지분 매수 청구권이다. 지분을 사버릴 수 있다. 몇 년 이상? 1년. 여러분 지금 만약에요, 중개업소를 셋이 같이 경영하는데 한 사람이요, 거기다 관리비라든가 월세 있죠? 1년 이상 부담하지 않죠? 그럼 그 사람의 지분을 내가 일방적으로 사버릴 수 있어요. 알겠죠? 그걸 지분 매수 청구라고 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것은 지분 매수 청구는 형성권이다 이 말이죠. 자, 4번은요, 4번 여러분 이거죠. 여기 봐봐. 여기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뭐냐면, 여기서요, 갑하고 을하고 병이 이렇게, 여기 세 사람이 공유한 공동소유 있고, 여기요 갑이 있고, 여기요 A, B, C가 이렇게 공동으로 공동 임차인이 있고 공동 임대인이 있죠. 그럼 이 사람들이 보증금으로요, 보증금 3억을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들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겠죠. 보증금 반환할 때는 각자가 1억씩 반환해야 돼요. 모아서 3억을 반환해야 돼요. 모아서 3억을 줘야지. 각자가 1억씩 주면 큰일 나는 거죠. 만약에 갑은 돈이 있는데 을하고 병이 돈이 없어. 그럼 받을 때는 3억을 받았는데 돌려줄 때는 1억만 돌려준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그것을 뭐란다? 불가분이다. 불가분이라는 말의 뜻이 뭐죠? 가분, 나눌 수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세 사람이 3억을 3분의 1씩 나누면 안 되고, 줄 때 어떻게 준다? 3억을 다 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다가 밑에다 또 하나 써. 5번 공동임차인의 경우 써 그냥. 공동임차인, 수인의 임차인 똑같으니까. 공동임차인의 차임지급 의무는 공동임차인의 차임지급 의무 옆줄 긋고, 연대 책임, 연대 책임 이렇게. 공동임차인의 차임지급 의무 옆줄 긋고 연대. 이거 봐봐. 연대가 뭐냐? 우리가 만약에 보증금 월세가요 90만 원이에요. 90만 원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각자가 30만 원씩 내야 돼요. 모아서 90을 줘야 돼요. 그 말을 얘기해. 연대라고 하는 거야. 그것은. 그러니까 만약에요, A라고 하는 사람이 돈이 없어요. 그럼 B하고 C가 45만 원씩 모아가지고 90을 줘야죠. A, B가 없어요. 그럼 C가요 90을 줘야죠. 그것을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연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연대다. 그래서 여기 지금은 공동 임대인이고 여기는 공동 임차인이죠. 알겠죠? 그것을 조심하라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봐봐요. 오른쪽 페이지 보면 공유물의 보존이라고 돼 있나요? 다음 페이지 55페이지. 그럼 공유물의 보존이라고 돼 있어요? 그 공유물 보존을 보면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또 봐. 이게 이제 뭐가 되면 말을 그냥 버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요, 지금은 우리가 거의 대부분 다 뭐만 가지고 따졌냐? 지분만 가지고 따졌다 이 말이에요. 지분을 가지고 따졌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요, 지금 여기서 한번 보시면, 우리 여기에 공유물이 있죠. 공유물. 토지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걸 공유물이라고 그래. 이 공유물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보존할 것인가, 관리할 것인가, 그 다음에 처분하고 변경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뭐란다? 사용하고 수익을 할 것인가, 이런 말이죠. 사용하고 수익이요. 자, 그럼 여기 잘 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뭐를 보는 것이냐? 여기서 우리가 토지 있죠. 토지를 만약에 갑하고 을하고 병이 각각 3분의 1씩 가지고 있다고 해봐요. 갑하고 을하고 병이 토지의 소유권을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럼 이 병이 뭐라고 한다?
우리 3등분 해가지고 나 여기 그냥 쓸래 이렇게. 나 여기 3분의 1이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토지를 보면 가능할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똑같은 건데요. 자동차를 봐. 자동차를 가지고 보면 자동차 어떻게 생겼더라? 자동차 비행 접시대가 됐네요. 여기 갑하고 여기 을하고 이렇게 벽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3분의 1씩이죠. 그럼 3분의 1씩 1,000만 원씩에서 3,000만 원 잘 샀어요. 3분의 1씩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기를 갑이 본넷 뜨면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없잖아요. 이게 여러분 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우리가 지분 그러면 부동산이니까 토지하고 건물에 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토지는 어때요? 토지는 땅은 어떻게 갈라져 안 갈라져? 안 갈라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토지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자동차를 가지고 딱 보면요. 자동차는 가를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톱으로 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톱으로 썰면 되니까 사람들이 이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해. 토지는요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분을 이해를 할 때 지분, 그것은 토지를 가지고 이해하면 안 되고 지분을 이해할 때는 자동차를 가지고 이해를 하면 돼요. 알겠죠? 이러면 두부안모가 있어. 두부안모가 옆집 아줌마가 뭐라 그래요? 나 두부 사러 가는데 나 두부 많이 필요 없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하지. 옆에서 뭐라 그래? 나도 두부 많이 필요 없으니까 1,000원씩 해가지고 우리 2,000원 해가지고 반으로 반띵하자. 두부 반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두부 반띵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두부는 반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땅을 반띵하자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토지는 경계를 딱 하잖아. 경계를 줄로 다 긋잖아요. 이렇게 줄을 딱 긋죠. 그러면 그게 바로 뭐냐? 우리가 두부를 썰듯이 썰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연상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그냥 자동차 가지고 보면 이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하고 병이 3,000만 원을 내가지고 차를 한 대 사면은 이 차를 이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차를 본넷 뜨면 들고 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차를 전체를 운전하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전체를. 그럼 어떻게 한다? 이 갑이라는 사람이 차를 끌고 가면 이 차 전체를 끌고 다니죠. 결국 무슨 말이죠? 갑의 지분은 3분의 1만 미치는 것이 아니고 공유물 전부에 미친다. 얼마만큼? 3분의 1만큼. 이 말이죠. 그 말은 3분의 1만큼 미치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 이렇게 표현한다고. 각자가 뭐의 비율로? 지분 비율로. 각자가 지분 비율로. 각자가.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루가 몇 시간이죠? 8시간이죠? 죄송해요. 24시간이죠? 그러니까 각자가 몇 시간씩이요? 8시간씩. 이렇게. 이 8시간 동안 전체가 아니죠. 8시간 동안 차 전부를 끌고 다니죠. 그러니까 내 차 전부를 끌고 다니려면 내 지분이 8시간 동안에 어디에 미쳐야 돼? 공유물 전부에 미쳐야죠. 만약에 학원을 둘이 같이 운영한단 말이죠. 그런데 둘이 운영하는데 반은 청소하고 반은 청소 안 하고 그게 아니고 두 사람이 이 학원 전부에 나의 지분이 얼마나 미쳐? 2분의 1이 미치고 을의 지분이 얼마나 미쳐? 2분의 1이 전부 다 미치기 때문에 구석구석 같이 공부를 청소를 해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뭐라고 한다? 지분이라고 한다고. 그런 거예요. 공유지분을 어떻게 한다? 각자가 지분 비율로 공유물 어디를 사용한다? 전부를. 지분 비율로 전부. 그래서 우리가 지분이라는 것은 뭐냐? 지분을 내가 3분의 1이라고 할지라도 3분의 1만큼 땅 3분의 1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고 공유물 전부 위에 얼마만큼 미친다? 3분의 1만큼 미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처분 변경이죠. 처분하고 변경한다. 집을 팔고 싶다 이 말이죠. 차를 팔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 전원의 동의. 그런데 우리가 좀 이따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바로 처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판례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갑하고 을하고 공유하는 대지 위에 땅이 지금 두 사람이 공유하고 있죠. 여기에 건물을 신축하고 싶어. 신축? 이런 건물을 신축을 해봐. 그럼 더 이상 이 토지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없죠. 땅 위에 건물이 있는데 이 땅이 더 건물이 위에 있는데 농사를 짓겠어요? 뭐를 하겠어요? 그래서 판례가 뭐라 했다? 동유하는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처분행위다 이렇게 해서 처분행위다. 그러니까 둘이 공유하는데 건물을 건축하려면 두 사람의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럼 만약에 갑의 지분이 3분의 2예요 을의 지분이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갑이 3분의 2죠 그럼 과반수죠. 과반수. 자기가 과반수로 해서 멋대로 건물을 건축했어. 그 건축물은 불법 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축물을 뭘 한다? 철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것을 얘기해. 자, 그럼 관리를 한다. 관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관리는요, 지분의 과반수예요. 지분의 과반수, 여기서 이런 말 하면 절대 안 돼. 지분의 과반수고, 지분이 과반수가 되죠? 과반수가 되면 점유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냐? 임대행위를 할 수 있어. 자, 지금부터 지분의 과반수하고 공유자의 과반수가 있는데 사법시험에서는 뭐라고 나오냐? 연속적으로
뭐 공유물을 관리할 때는 공유자의 과반수로 관리한다. OX, X란 말이죠. 이런 봐요. 지금 여기 보면 갑하고 병이요 각각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봐봐요. 이 두 사람의 지분을 합하면 얼마가 되죠? 3분의 2가 되죠. 3분의 2. 두 사람을 합하면 얼마가 돼요? 공유자를 합하면 얼마가 돼요? 3분의 2가 되죠. 그렇지 않나요? 세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이니까 3분의 2잖아요. 지분도 3분의 2죠. 그럼 다시 이제 봐봐. 갑의 지분은 3분의 2고 을의 지분은 6분의 1이고 병의 지분은 6분의 1이란 말이죠. 을하고 병하고 지분을 6분의 1, 6분의 1 더하면 얼마밖에 안 돼요? 3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사람은 얼마가 돼요? 3분의 2죠. 그러니까 공유자는 과반수가 되죠. 지분은 과반수가 아니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고 뭐의 과반수다? 지분의 과반수다 이 말이죠. 알겠죠? 지분의 과반수 그걸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봐봐. 과반수 지분이 되면은요 점유할 수 있고 임대할 수 있어요. 그건 좀 이따 설명하고 그 다음에 보존이죠. 보존은 뭐를 보존하냐?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해요. 현상을 유지하는 거예요.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해. 공유물 물건이에요. 물건의 현상을 유지한다 이 말이죠. 자, 이걸 뭐라 한다? 보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첫 번째고 여기 이제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이렇게 있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고요. 자, 두 번째는 보존에서 무효등기란 말이 나와. 무효등기라든가 불법 점유란 말이 꼭 나와. 불법 점유 딱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무효등기하고 불법 점유. 그러면 누가 한다? 각자가 정부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고 그 다음에 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은 여러분요 뭘 알한다고 해서 하는 게 지금부터 이제 보면 돼.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 지금 뭐에 대해서 하고 있다? 지분이 아니라고 조심해. 지분은 내 몫이고 물은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이 물을 지금 보존한다는 거죠. 물을. 그러니까 이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해.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이 나왔냐? 공유자 중 한 사람의 지분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 그것은 뭐가 된다? 공유이다 아니다? 아니요 보존이다 아니다? 이 말이죠. 아니다. 알겠죠? 한 사람의 지분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보존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걸 공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공유물.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공유물에 가는 것이고 각자는 이제 보면은 여기서 이제 뭘 보냐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보존행위를 먼저 한번 보자 말이죠. 여기 보면요. 여기 갑이 있죠. 갑의 지분이요 3분의 1이에요. 을의 지분이 3분의 2예요. 이 사람의 지분이 얼마죠? 과반수죠. 이런 봐봐. 우리가 이러면요 퍼센테이지로 나올 수 있어. 여기가 100이죠. 100. 여기가 얼마죠? 0이죠. 여기가 얼마다? 50이죠. 그럼 50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50은 과반수다. OX. 50은 과반수다 아니다. 50을 뭐라 한다? 2분의 1이죠? 2분의 1을 뭐라 한다? 2분의 1을 반수라고 그래. 반수. 알겠죠? 반이고, 과반수가 얼마예요? 그럼 과반수는 51%를 과반수라고 그래. 반수를 초과했다. 과반수라고 그래. 51을.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어떻게 된다? 우리가요, 지금 우리 공유에서는 뭐만 보면 된다? 소수하고 과반수만 있어. 딱 과반수. 소수하고 과반수. 이렇게 두 개 있단 말이죠. 소수하고 과반수. 소수는 뭐죠? 소수는요, 얼마다?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런 것을 소수라고 그래. 무조건. 과반수는 얼마다? 3분의 2, 4분의 3. 그 다음에 5분의 3. 이건데 거의 뭐 나오지 않죠. 보통 3분의 2, 4분의 3이죠. 알겠죠? 이걸 과반수라고 그래. 자, 그러면요. 여기 지금 이 사람의 지분은 얼마예요? 지금 3분의 2죠. 3분의 2가 뭐다? 과반수죠. 과반수. 과반수는요, 소수가 뭐죠? 갑의 뭐 없이? 동의 없이. 갑의 동의 없이. 소수의 동의 없이. 이 말이죠. 갑의 동의 없이. 갑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니까요. 알겠죠? 자기 멋대로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갑의 동의도 없이 소수. 그러니까 소수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갑의 동의 없이 뭐 한다? 임대 행위를 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한테 월세를 줄 수 있고요. 자기 멋대로 점유할 수 있어. 점유를 뭘 한다? 우리가요, 배타적 사용이다. 이런 말을 나올 거예요. 우리가 배타적이라는 말은 독점한다는 거예요. 독점으로 사용하니까 점유한다는 말이죠. 여기 봐봐. 이 물건 지금 있죠? 내가 지금 하고 있어. 점유하고 있죠?
내가 점유하면 다른 사람은 점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른 사람은 못하죠. 그걸 독점이라고 그래.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배타적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유에서는 점유라고 나오지 않고 배타적 사용이라고 주로 나올 거예요.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다? 점유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점유하려면 지분이 얼마가 있어야 된다? 과반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내 말 지금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것을 얘기해. 그럼 이게 무슨 행위다? 임대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해. 임대 됐죠 지금? 무슨 행위라고? 임대행위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됐죠? 자 이제 이걸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럼 이게 갑의 3분의 1이고 여기 3분의 2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요 여기서 이 을이요 이 땅 전부를 이렇게 을이 병한테 임차인이죠. 월 임대를 줘. 그러면 여기요 과반수죠. 과반수니까 갑한테 묻지도 않고 과반수는 자기 멋대로 임대를 줘. 그럼 임대는 과반수니까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적법한 점유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월세로 얼마나 준다? 월세로 차임으로 얼마나 준다? 90만 원을 주잖아. 90만 원을요 월세로 누구한테 준다? 을한테 주죠. 그러면 이 90만 원이라는 것보다 90만 원이란 뭐죠? 돈이죠. 이러면 우리가 공유해서 돈은 부모 자식 간에도 깔끔하게 해결해야 돼요. 알겠죠? 돈은 어떻게 한다? 각자가 뭐만큼? 지분만큼. 각자가 지분만큼만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요 이 을이요 임대를 줘가지고 병한테 그 다음에 월세를 얼마나 받아온다? 90만 원 받아오죠. 90만 원 받아오면 이 사람 얼마나 가져간다? 60을 가져가고 갑이 을이 갑한테 30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30을 받아야지 자기 지분이 3분의 1하게 해가지고 병한테 3분의 1만큼 토지를 인도해라. 3분의 1만큼 차임을 나한테 주라. 30만 원 달라.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이 사람은 갑은 을한테만 주장해야 돼. 왜? 이 사람은 적법이잖아요. 아니 내가 있잖아요. 이 학원이 내 것이면 내가요 이분한테 거기 앉아서 공부해 그랬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거기서 왜 공부해?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을이 병한테 과반수죠. 을이 병한테 임대를 준 거잖아요. 그러면 병은요 적법하게 말 수 있어. 점유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갑이 자기 몫이 3분의 1이라고 해서 3분의 1만큼 인도 청구를 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하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딱 보면 지금부터 지금 우리가 지금 뭐에 대해서 하고 있냐? 우리가 조금 이전에 한 10분 이전에 뭘 했냐? 지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지분. 지금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공유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여기 안으로 다시 한번 봐. 여기서 이렇게 되면 갑의 지분이 얼마다? 3분의 2. 을의 지분이 3분의 1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3분의 1이면 이건 뭐다? 소수죠. 그러면 소수 지분권자가 그럼 어떻게 해? 소수. 자, 그럼 봐봐. 이 소수 지분권자가 이 토지 전부를 소수가요 병한테 임차인이요. 임대차를 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9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럼 어떡할 거야? 소수가 임대를 주면 돼야 안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기 이 사람이 임대차를 줬죠? 그럼 1번 임대차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이걸 알아야 돼. 유효다 무효다? 이것은 유효다 이 말이죠. 유효다. 계약 자체는 유효야. 그러니까 소수도 임대차 계약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계약 자체는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소수 지분권자도 임대차 계약 자체는 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그런데요, 임차인은 병은 갑과의 관계, 갑과의 관계에서 병과 갑과의 관계, 병과 갑과의 관계 본단 말이죠. 이 병하고 갑하고 관계에서 보면은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병은 갑의 입장에 봤을 때는 적법 점유예요, 불법 점유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사람은 불법 점유가 되죠. 불법 점유가 되니까 갑은 뭐 할 수 있다? 갑은 인도를 뭐 할 수 있어?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인도를 청구해. 알겠죠?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왜? 너 왜 남의 땅 농사 짓고 있어? 내가 지분이 3분의 2야. 을이 나한테 동의도 안 받고 너한테 줬으니까 너 나가.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임대를 주거나 점유하려면 지분이 반드시 얼마가 있어야 돼? 과반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무조건 여러분 갭 투자한데 가지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강의할 때 100번을 얘기해도 그걸 꼭 희한하게 꼭 해. 갭 투자 딱 해봐. 만약에 네 사람이 빌라 하나 샀어. 이러면 인터넷상에서 막 보면은 사람들 뭐 이렇게 뭐 투자고 이러면 부동산 투자는요 누가 제일 잘하느냐? 그 지역의 중개업자가 제일 잘 알아요.
그 지역의 중개업자. 이러면 인터넷이라든가 방송 보면은 TV 방송, TV 뭐죠? 뭐라고 그래? 지상파 말고 뭐라고 그래? 종편에서 나온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나오는 중개업, 전문가라고 하는 애들 말하는 꼬락선이를 한번 봐보세요. 그걸 믿고 투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여러분요, 거기에 어떤 무슨 도곡동에 무슨 빌라가 있는데 투자하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 그걸 투자해가지고, 몇 명 투자해가지고 이익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걸 가지고 한번 투자하면 말했죠. 지분이죠. 내 멋대로 못한다니까. 공유 지분은. 내 멋대로라도 월세라도 주려면 지분이 얼마가 있어야 돼? 과반수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네 사람이 해가지고 월세를 하나 집어넣었어. 이 사람 나가고 싶대. 그럼 네 명이서 다 또 만나야 된다니까. 임대 주려면 지분이 얼마가 있어야 되니까? 3분의 2가 있어야 되니까. 한 사람이 미국 갔대. 한 사람은 지금 땅속에 꺼졌대.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떡할 거야? 그러면 그 상속이 또 찾아야지. 상속이 7명 있대. 그거 어떡할 거야? 그럼 못하는 거지.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가장 잘하는 거지. TV 나가가지고 얘기하는 거, 어떻게 보면요. 사람들이 저런 말에 속을 정도가 되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쭉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투자할 때 보면 이런 뉴스 한번 들어보고 방송하는 거 보라고.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그냥 짓거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정말 투자하고 싶으면 여러분요, 그 지역을 가라고요. 그 지역을 가서 중개업소 3군데에서 5군데만 딱 가서 물어봐. 앞으로 이거 발전이 어떻게 될 것 같냐? 물어보면 여기 다 이미 개발 끝나서 발전은 없죠. 그럼 투자하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는요, 남항주는요, 지금 어떻게 해가지고 GTX가 들어오고, 여긴 투자해야죠. 그렇잖아요. 여기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땅을 투자하려면 여기다 땅을 박아놔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가가지고 이미 다 개발이 다 끝난 데 가가지고 땅을 샀다.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상식이잖아요. 이런 부동산을 딱 해보면 금방 누가 말하면 알 수 있어. 저기는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이러면 내가요, 서울을 어떻게 하겠어? 내가 강의한다고 했어. 아무리 강의한다고 했어. 어떤 사람은 내가요, 만물 박사인 줄 알아요. 여기저기 다 물어봐. 그럼 내가 항상 얘기해. 기다리라고. 그 지역에 가가지고 이제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지 강의했으니까 모르면 다른 사람한테 전화해봐. 혹시 아는 중개업소 있냐? 중개업자 있냐? 그러면 중개업자를 항상 소개해줘. 항상. 왜? 그보다 더 잘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 중개의 실무를 돌아가는 거 아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 중개업자밖에 없죠.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항상 중개업자하고 상담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지분을 자기 멋대로 가져가는 사람이 있죠.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뭐 이건 망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요, 이렇게 하고 불법 점유이고, 그러면 가본병한테 인도를 청구하죠. 그럼 여기서요, 그럼 을은 어떻게 돼요? 을은 임대차를 줬죠? 그럼 을은 갑하고 입장에서, 을하고 갑하고 입장에서 을은 어떻게 돼요? 적법 행위를 했어? 불법 행위를 했어? 불법 행위를 했죠. 불법 행위. 불법 행위를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갑은 을에게 뭐를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봐봐요.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여기서 이제 따지려는 것은 등기를 하고 있다. 자, 봐봐. 우리 두 가지로 나누죠. 뭐냐면 공유자 중 1인. 공유자 중 1인. 1인이 누구죠? 을이 이 말이죠. 을이. 그 다음에 여기 제3자. 제3자가 딱 2가지야. 그래, 딱 2가지. 우리 보면 이런 보면 유학지 같은 것이 요즘 막 범람하죠. 유학지 범람한 걸 쭉 와가지고 학생들이 가져와서 공부한단 말이죠. 공부할 때 보면 참 좋죠. 좋아.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책을 볼 때 책의 내용이 전부가 저도 작년까지는 유학집 노트가 280페이지였어요. 책의 내용이 다 돼 있으면 완벽하면 좋죠. 근데 그것을 민법 한강원 하면은 이것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만 투자하면 그럼 뭐 만점이고 가가지고 대학교 가서 강의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민법만 한 것이 전과문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은 어느 정도의 뭐가 있어야 되냐? 어느 정도의 비율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보면 책을 쉽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책을 볼 때 공동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공유자 중 한 사람이냐? 제3자냐? 이 말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냐? 돈이라고 나와. 돈은 뭐라고 나오냐? 부당이득이라든가 부당이득, 그 다음에 손해배상이라는 것이 나온단 말이죠. 부당이득하고 손해배상 이렇게요. 그럼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은 어떻게 한다? 각자가 뭐만큼? 지분만큼 각자 지금 그럼 봐봐요.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에 X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단 말이죠. 제3자 X가. 알겠죠? 그러니까 불법으로 점유하죠. 그럼 여기서 손해가 90만 원이 났다. 그럼 돈이죠. 돈은 어떻게 한다? 각자가 지분만. 그럼 돈이 뭐냐?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이나 말로 꼭 나와. 그러면 각자가 지분만큼이니까 어떻게 한다?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죠. 을은
자기 집은 여기서 90만 원이면 30만 원만 청구해야지 갑의 것까지 청구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고. 절대로. 두 사람이 부부 사이예요. 부부가 아니라 부부 하래버려도 안 된다고. 여기는 예수님이고 여기는 부처님이야. 그래도 안 된다고 절대로. 각자가 뭐만큼? 지분만큼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제3자다. 봐봐. 공유자 중 한 사람하고 제3자고 이렇게. 제3자는 X란 말이죠. 이 사람이 뭐라고 했다? 점유하고 있고 이 사람이 등기하고 있어. 그럼 봐봐. 제3자는 등기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럼 제3자가 등기했다. 그러면 무조건 시험에 이렇게 나와. 갑과 을이 공유하는데 다음 시험 좀 맞는 것 틀린 것은 1번 병이 전부를 등기한 경우다.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병이 전부를 등기했다. 문제는 갑과 을인데 갑자기 병이란 말이 나와. 그 말의 뜻이 뭐야? 병은 누구다? 제3자란 말이잖아 이게. 그러면 제3자를 등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무슨 등기다? 무효 등기다. 그럼 무효 등기. 그럼 봐봐. 무효면 어떻게 한다? 무효란 말이 딱 나와. 그럼 저기 봐봐. 저기 무효란 말이 나면 무슨 행위다? 무효는 무슨 행위다? 보존행위다. 무효란 말이 나면 보존행위는 누굴 위해서 한다? 보존은 누구를 위해서 해요? 여기 봐봐. 보존은 여기가 보존행위잖아요. 이 보존행위라는 것은 공유자 전원을 위해 사는 거라고. 만약에 이 땅이 지금 세 필 땅을 한 땅을 우리 세 사람 같이 샀단 말이죠. 그럼 누군가가 여기다가 말뚝을 박아놨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뽑아내야 되겠죠. 나를 위해서, 전원을 위해서, 전원. 그래서 우리가 보존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모두 위해서 할 때 굳이 세 사람이 모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나 혼자 해도 되죠. 현 상태를 유지하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기서요, 보존행위는 항상 보존행위는 누가? 각자가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뭐한다? 청구한다. 이런 말이죠. 누가? 각자가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해. 각자가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해. 알겠죠? 그럼 봐봐요. 여기요.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이 사람 지분이 지금 얼마죠? 3분의 1이죠. 그러면 3분의 1은 과반수다, 소수다? 소수죠. 3분의 1이죠. 3분의 1은 소수죠. 소수는 점유하면 된다, 안 된다? 점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점유하려면 얼마가 있어야 돼? 점유하려면 임대라든가 점유하려면 지분이 얼마가 있어야 돼? 과반수. 이 사람 지분 얼마? 3분의 1. 점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무슨 점유다? 불법 점유이다. 불법이라면 나왔죠. 불법이란 말이 나오면 또 무슨 말이 튀어나온다? 보존행위. 무효등기란 말하고 불법이란 말이 나오면 보존행위는 누가 한다? 각자가 전부에 뭘 한다? 반환을 청구한다 이 말이야. 반환을. 알겠죠? 여기 한번 봐봐요. 점유죠. 제3자가 점유했다 이 말이죠. 그럼 제3자는 임대차라든가 이런 계약이 없는 한 제3자는 점유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것도 소수하고 계약해서 점유하면은 적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다? 이것도 불법 점유네. 불법은 무조건 무슨 말이 튀어나온다? 보존이네. 누가 한다? 각자가 전부의 반환을 청구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딱 볼 때 누구인가를 봐야죠. 누구인가. 알겠죠? 여기는 조심해야 돼. 등기는 조심해야 돼. 아까 우리 뭐라고 했냐? 공유자는 무조건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 우리는 항상 여기 공유자는요, 각자가 무슨 등기를 해야 돼요? 지분 등기를 꼭 해야 돼. 지분 등기를 각자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봐요. 이 갑의 지분은 얼마죠? 3분의 1이죠. 이 사람이 3분의 1만큼 등기를 했어요.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죠. 지분 등기하도록 돼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요, 이 갑이요, 을이 전부를 등기해서 전부를 등기해서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죠. 전부를 등기하죠. 전부 속에는 얼마가 들어있어? 3분의 1이죠. 3분의 1만큼만 유효고 3분의 2가 무효가 돼. 무효 등기. 3분의 2가 무효가 등기 돼. 이 무효란 말이 나왔다. 무효란 말이 나왔다. 그럼 무슨 말이 튀어나와야 돼? 보존이란 말이 튀어나와야 돼. 보존은 누가 한다? 각자가 3분의 2만큼 말소를 청구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럼 봐. 이제 여기까지인데 여기서 중요한 말의 뜻은 뭐냐면 이런 거죠. 이 3분의 2는 무효니까 말소를 청구해야 되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나와. 봐봐. 말장난이니까. 자, 을이 3분의 1인데 전부를 등기했다. 전부를 등기했다. 그러면 첫 번째 을의 지분을 제외하고 말소를 한다. 맞아, 틀려? 을의 지분 빼고 말소해야죠. 3분의 1은 반드시, 우리가 지분은 반드시 뭐 해야 되니까? 등기해야 되니까. 이 사람 것은 유효잖아요. 3분의 1은 빼고 등기야, 말소해야죠. 자, 두 번째, 갑의 지분만큼 말소를 청구한다. 돼요, 안 돼요?
아니, 전부를 등기하니, 각자 자기 건 등기하니까 전부 속에는 자기 건 유효죠? 그래, 을의 것은 유효니까 누구 걸 말소해야 돼? 갑의 걸 말소해야지, 갑의 걸. 갑의 지분만큼 말소한다. 맞는 말 아니에요? 갑의 지분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죠. 3분의 2는 말소한다. 똑같은 말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게 말장난이라고.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와요? 우리가 강의실에서 강의한 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똑같은 의미를 달리 표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갑하고 을이 있으면 을의 지분이 3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을은 등기를 무조건 해야 되죠. 무조건 얼마만큼? 3분의 1만큼. 근데 이 사람이 전부를 등기하거나 전부를 다른 사람한테 판 거예요. 전부를 팔면 얼마만큼만 유효가 돼요? 3분의 1만 유효고 나머지 3분의 2는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2를 말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3분의 2를 말소할 때 뭐라고 나오냐? 3분의 2는 말소한다. 또는요, 을의 지분을 빼고 말소한다. 을의 지분만큼은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왜? 그 사람의 지분은 뭐가 되니까? 유효가 되니까. 그걸 잘 알아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공유다. 이렇게 얘기를 해. 됐죠 지금? 자요, 그러면 오른쪽 공유의 보존 봐봐요. 공유의 보존 55페이지죠? 고존 누가 한다? 각자. 2번요,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어떻게 한다? 이런 봐봐. 뭐를 주장한다고? 지분권. 우리 지금 뭐에 관한 거죠? 지금 우리 지금 뭐에 대해서 하고 있어? 공유, 물건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 물건. 보존은 뭐를 한다? 물건을 보존한다고. 근데 지금 여기는 뭐라고 나왔어? 지분, 내 몫을 주장하는 거. 이것은 물건하고 관계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보존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자, 제3자 봐봐. 말을 잘 읽어야 돼. 여기 봐봐. 3번하고 4번은 잘 비교해. 3번 뭐라고 돼 있어? 여기 한번 봐봐. 3번 제3자가 점유 등기. 4번은요,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점유 등기. 이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점유하고 누가 등기했냐를 먼저 잘 봐야 돼. 그래서 뭐라 나왔다? 제3자의 불법 점유죠. 제3자의 침해가 있다. 그러면 방침해가 있다. 그러면 방해 배제 청권 줄고 맨 끝에 제3자에 대한 방해 배제 청권 이퀄 보존행위 말이죠. 보존행위 누가 한다? 각자가 한다. 니은 봐봐. 니은 부동산에서 제3자 명의로 원인 무효 제3자 명의로 원인 무효 등기 무효. 제3자는 등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전부의 말소를 전부의 각자가 공유자 1이란 말은 각자란 말이죠. 단독으로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까맣게 놨죠. 자, 그럼 봐봐요. 이것은요, 누군가 공유물을 누군가가 제3자가 지금 뭐하고 있어? 불법 점유. 여기 한번 봐봐요. 제3자는 점유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안 되니까 누가? 각자가 전부를 반환해 달라고. 봐봐. 내가 공유 지분이 100분의 1밖에 안 돼. 그런데 누군가 제3자가요, 내가 이 땅에 100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제3자가 여기서 농사를 짓고 있어. 불법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너 농사 짓지 말고 땅 돌려달라 해야 되겠죠? 그럼 뭐 땅을 돌려달라 이 말은 반환해달라 이 말이 보존이죠? 보존은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공유자 전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체. 그러니까 내 지분이 비록 1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땅 전부의 반환을 청구하는 거예요. 얼마를 청구한다? 토지 전부의 반환을 청구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니은 한번 봐봐요. 니은은요, 토지 공유자 갑을병 중 1인인 갑이 공유 토지 전부에 대해서 무단으로 자기 앞으로 이 등기했다. 누가요? 지금요? 아니 죄송해요. 다시 디귿이요. 디귿 다시 봐봐요. 보면 공유물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죠. 제3자가 불법 점유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거기까지 줄고요. 줄궜어요? 그럼 저기다 써. 거기다 쓰면 불법으로 점유 여기까지 딱 끊으면 경우 동그라미와 경우. 각자 전부 반환 청구. 각자가 전부 반환을 청구해. 각자가. 그런데 문제는 뭐죠? 지금 여기는 두 번째 줄 봐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손해배상 청구라고 돼 있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손해배상 청구라고 돼 있어요? 그럼 그걸 뭐라고 그래? 이걸 손해배상 돈이라고 그래. 돈. 이 말이 돈이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손해배상은 돈이라고. 자, 지금 그다 써. 돈은 어떻게 한다고? 각자가 지분만큼이다. 각자가 지분만큼.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써놨어요? 단독이란 말이 뭐죠? 각자가 지분 범위 안에서, 그 말이 중요해. 지분 범위 안에서 청구한다. 알겠죠? 그 말이 중요하다고. 자, 4번은요,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불법 점유한다. 그 말은 뭐죠?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불법적이라는 말은 이 사람의 지분이 얼마밖에 안 된다? 과반수가 안 된다. 내 말 됐죠 지금? 자, 1번 공유토지 갑이 2분의 1이잖아요. 갑이 을과 협의 없이 줄고 배타적으로 독점 사용. 배타적으로 독점 사용이란 말은 점유한다 이 말이죠. 2분의 1은 과반수다 소수다? 소수다. 점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적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이다. 조그맣게 써놨죠? 불법이라고. 그러니까 불법이니까 어떻게 한다? 각자가 전부의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사용의 배제를 청구 줄고 배제를 청구란 말은 반환 청구 이 말이죠. 배제를 청구한단 말이 무슨 말이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반환 청구. 반환 청구란 말이에요. 자, 니은 봐봐요. 토지 공유자 갑을병중 1인인 갑이 봐봐. 갑을병중 1인이면은 지금 봐봐요. 거기요. 갑을병이라고 돼 있죠. 그런데 갑을병인데 위에요. 뭐죠? 몇 분의 몇이란 말이 있어 없어? 3분의 2, 3분의 1 그런 말이 있어 없어? 없죠? 없다는 것은 균등하다는 거예요. 균등. 아무 말이 없죠? 균등이야. 균등이니까 갑의 지분은 얼마다? 갑의 지분은 3분의 1이다. 갑의 지분은 얼마? 3분의 1이다 이 말이죠. 갑을병중 1인인 갑이 공유토지 전부에 대해서 무단으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무단으로 자기 앞으로 등기했죠. 봐봐. 갑의 지분은 얼마인데? 3분의 1인데 얼마를 했어? 전부. 그러면 이 전부 속에는 얼마가 들어있어? 3분의 1. 얼마만 유효? 3분의 1만. 얼마가 무효? 3분의 2. 그러니까 말소를 얼마로 말소해? 3분의 2를 말소한다 이 말이죠. 3분의 2를 말소한다는 것은 누구 것은 말소하면 안 된다? 갑의 것은 말소하면 안 된다. 그래서 갑의 지분을 제외한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3분의 2의 말소만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봐봐. 그러나 뭐라 나왔죠? 을이죠. 갑명의의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원인 없이 정 앞으로 맞춰진 소유권이 있기. 내 말 지금 잘 들어. 지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을은 갑명의의 3분의 1 지분 동그라미. 3분의 1 지분. 3분의 1 지분은 공유물이에요? 지분이에요? 지분이죠. 그걸 알란 말이죠. 물건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물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땅을 같이 샀는데 이 말이죠 지금. 그런데 지금 여기는 뭐예요? 이 말이잖아. 봐봐.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이렇게 했는데 갑의 지분이 3분의 1인데 이것을 정이라는 놈이 등기를 가져갔어. 지분 등기를. 갑의 지분을 등기를 가져갔다고. 그럼 물건이 침해를 받은 거예요? 지분이 침해를 당한 거예요? 지분. 아까 지분은 뭐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소유권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갑의 지분을 침해한 정한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뿐이다? 갑뿐이다 이 말이죠. 갑뿐이다. 알겠죠? 조심하라고. 이것은 뭐다? 지분이 침해. 지분 아까 뭐예요? 여기 봐봐. 여기 보라고. 갑하고 토지인데 갑과 을과 병이 공동으로 3분의 1씩 가지고 있죠. 지분은 소유권하고 똑같아. 내 건 내가 처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건. 이 물건을 처분할 때 내 게 아니죠. 혼자. 세 사람 것이죠. 처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이해되셨죠 지금? 그래서 지금 다시 봐봐. 그래서 갑을병 이렇게 했죠. 갑을병 이렇게 했죠. 그러면 갑을병이 있으면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각자가 소유자다. 그런데 갑의 지분을 처분했대. 그러면 갑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을이나 병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지분하고 공유 물하고 구별하라 이 말이죠. 여러분 앞으로 이제 부동산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공유물은 여러분요 부동산 하면 심심찮게 보는 등기가 공유 등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거래할 때 공유에 대해서 거래를 사고 팔고 할 때도 많고 거래할 때도 엄청나게 많단 말이죠. 그러면 지분의 내용을 잘 알고 해야죠. 내가 지분이 3분의 1인데 여기 땅값이 얼마예요? 이거 한 12억 되는데요. 그럼 내 몫이 한 4억 정도 되네요. 예, 4억 되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그건 아니라고요. 돈이 싸고 비싸고 떠나가서가 아니고 뭘 가지고 따진다? 지분의 비율을 따지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한번 봐봐요.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그것을 매도했어요. 매도.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전부를 팔아먹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죠? 공유자 중 1인이죠. 이 사람 지분 지금 얼마나 되었죠? 4분의 1이죠. 그러면 얼마만 유효이다? 4분의 1만 유효이고 나머지 4분의 3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러니까 등기를 말소할 때 전부를 말소한다? 4분의 1을 말소한다? 4분의 3을 말소한다?
4분의 3을 말소한다. 4분의 3. 그 지분, 그 사람 것에 말소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되어 있죠. 써 옆줄 긋고 4분의 3, 4분의 3만 말소 청구, 이렇게 4분의 3만 말소를 청구한다 이 말이죠. 여기가 어려워. 공동소유에서 여기가 어려운데 이걸 모르면 여러분이 나중에 실무 가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알겠죠? 특히 여기요 봐봐요. 남양주 같은 데는 앞으로 이제 땅을, 서울 사람들이 땅을 사러 오는데 땅값이 비싸지면 혼자는 못 산단 말이죠. 그럼 대부분 다 뭐로 산다? 지분으로 살 거란 말이죠. 그럼 지분으로 사면 팔 때도 어떻게 팔아? 지분으로 팔고 또 임대 준다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누군가 공유자가 있어요. 보니까 남편하고 아내가요 공동 소유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임대를 주려고 그래요. 임대 주면은 남편이, 제가 남편이요 왔단 말이죠. 그러면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큰일 나는 거예요. 나중에 부부 사이가요 이혼을 하죠. 부부는 절대로 남남이에요. 각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살고 있을 때고 이혼할 때 풀려서 무조건 각자예요. 그런데 나중에 둘이 이혼하게 돼가지고 나는 임대하는데 동의해 준 적이 없는데 그럼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알겠죠? 아무리 부부 사이여도, 아무리 부자재간이어도 지분으로 되어 있으면은 그건 무조건 임대 행위를 주려면 과반수가 있어야 되고, 팔아먹으려면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 무슨지 아시겠죠? 그걸 잘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관리는 어떻게 한다고? 지분의 과반수. 거기 뭐라 나와서 공유자의 과반수 안 된다고. 그 말이 중요하다고. 지분의 과반수,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라고 105번 얘기했어 지금. 자, 여기 니은은 우리가 공유물을 어떻게 사용 수익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약속을 할 수 있어요. 특이하게 그래. 관리에도 약속할 수 있는. 봐봐요. 이런 봐봐. 이런 말 하는데 우리가 관리 행위 하잖아. 관리 행위도 뭘 할 수 있다? 약속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약속한 대로 가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알겠죠? 그래서 한번 봐봐요. 그것은 특약은 특정 승계인. 특정 승계인 누구죠? 거기다가 지분을 매수한 자죠. 지분을 매수한 자. 특정 승계인에 대해서도 승계된다. 그래 되어 있죠? 첫 번째 끝에 특정 승계인에 대하여도 승계되지만 할 때 특정 승계인은 지분을 매수한 자 이 말이죠. 알겠죠? 지분을 매수한 자에게도 승계된다. 그런데 지분권의 공유 지분권의 줄고 본질적 부분을 침해.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본질적 지분을 침해한다.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그 말이 중요해. 본질적 부분 거기다 별 하나에 승계되지 아니한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은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라면 공유자 사이에 협의를 하지 아니한 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 맨 끝에 줄고 배타적으로 사용수익.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을 아까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점유하려면 지분이 얼마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과반수. 그러니까 여기 과반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하고 협의 안 한다. 이 말이 무슨 말? 여기잖아요. 과반수는 다른 사람하고 동의를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뭐 할 수 있다? 임대 줄 수 있다니까. 알겠죠? 그래서 점유할 수 있고 베이터를 사용할 수 있고 맨 끝에 임대할 수 있고. 어마무시하죠. 자, 그다음에 3번은요. 니을은요. 건물의 3분의 2, 3분의 1 얼마예요? 과반수. 이 말을 알아야죠. 과반수는 을의 동의 없이 줄고 을 동그라미 을 소수의 동의 없이 X 건물 전부를 병에게 사용하게 이퀄 적법한 병 동그라미하고 적법한 임차인 이 말이죠. 병은 누구라고? 적법한 임차인이라고. 병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소수 지분권자 을은 병에 대해서 3분의 1 지분만큼, 얼마만큼? 3분의 1 지분만큼 X 건물의 인도를 말 수 없다. 청구할 수가 없다. 알겠죠? 왜요? 을은 누구죠? 을은 소수. 왜? 과반수는 적법이니까. 아까 말했죠. 점유를 주면은 적법, 인도로 청구할 수 없고. 또요. 을은 갑에게 3분의 1 갑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해야지. 누구한테 청구하면 안 된다? 병에게 청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 나왔잖아요. 여기 과반수 병한테 청구하면 안 된다고. 돈은 을한테 청구해야 된다고. 알겠죠? 자, 소수는요. 그럼 봐봐. 여기 소수 지분권자. 소수는 3분의 1 지분을 가진 자는 특정 부분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사용수익. 또 나왔죠.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은 점유란 말이에요. 소수는 점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써. 맨 끝에다가 여기가 뭐죠? 타 공유자 동의가 있어야 가능. 타 공유자 동의가 있어야 가능. 이렇게요. 자, 니은은요. 갑과 을이 X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3분의 1 지분권자가
을에 3분의 1 집어넣자 을이 3분의 1 집어넣자 을 줄고 얘는 무조건 소수라고 읽어야 돼. 3분의 1을 읽으면 안 된다고. 뭐라고 읽는다? 소수는 갑의 동의 없이 임대하거나 점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임대한 경우 임대차 계약 동그라미 계약은 효력이 있다. 계약은 아까 내가 뭐라 했어? 계약 자체는 유효이죠. 알겠죠? 유효이죠. 써 거기다가 옆줄 놓고 갑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가 된다. 갑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가 된다. 갑한테는 계약 자체는 유효이다. 그런데 뭐는 갑에 대해서는 뭐가 된다? 불법 행위가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3번 공유물의 변경 처분이죠.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 못하죠.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을 못한다. 이 말은 처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거기다 처분 동그라미 하고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처분. 이렇게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처분.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써. 처분에다 또 써. 처분에다가 밑에다가 뭐라고 써야 되겠죠? 공유대지 위에 건축하는 행위. 공유대지 위에 건축하죠. 건축하는 행위는 처분행위다. 처분행위. 알겠죠? 나중에 금방 나와. 4번 사용수익이죠. 사용수익은요 1번이에요 1번의 첫 번째 줄 끝에 공유물 전부 줄거 첫 번째 끝에 공유자는 그 지분을 정하였고 공유물 전부 지분 비율 사용수익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한다. 줄거 써요. 자, 맨 끝에다 써. 맨 끝에다 뭐라 쓰냐? 1번 맨 끝에다 써. 집합 건물 아파트죠.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이 말이죠.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 했어요. 무슨 말이야? 아파트는 아파트 뭐죠? 복도는 복도의 용도, 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 용도로 사용한다 이 말이죠. 말이 다르죠.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한다 이렇게. 잠깐 쉬었다가요 분할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